네, 이번 시간에는 SMU, Source Measurement Unit이라고 불리는 이 계측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측정들을 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MU는 Source Measurement Unit의 약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source, 즉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를 인가할 수 있는 그런 공급원의 역할도 하고요. measurement, 즉 측정, 즉 동시에 전압과 전류 신호를 측정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가진 그런 계측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장비이면서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 계측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간단한 회로들을 보시면 커런트 미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류의 양을 측정할 수도 있고, 몰티미터도 있어요. 따라서 동시에 전압이 얼마만큼 걸리는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볼티지 소스, 즉 전압을 인가하는 소스로서도 사용할 수 있고, 커런트 소스, 전류를 인가할 수 있는 소스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간단한 형태의 펄스 파형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로들을 보시면 전압을 인가를 하면서, 전압을 DUT에 인가를 하면서 동시에 그 DUT의 전류가 얼마가 흐르는지도 측정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전류를 인가를 하면서, 전류를 DUT에 인가를 하면서 동시에 그 DUT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어떤 신호, 전압 신호, 전류 신호를 인가를 하면서 DUT에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전압과 전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기능을 가진 그런 계측 장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SMU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전압을 인가해서 얼마만큼의 전류가 나오는지 측정하고자 한다면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야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DUT에 전압을 인가를 하고 동시에 이제 암페어 미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비가 이제 두 가지가 되죠. 그럼 두 가지 장비에 이제 싱크를 맞춰야 되는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SMU는 그런 추가적인 작업 없이 하나의 계측 장비의 모든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쉽게 우리가 계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안에 SMU 안에 이제 메모리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메모리 안에 자동적으로 이제 측정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만 불러와서 간편하게 이제 계측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파워풀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측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SMU가 가진 장점으로는 이 4쿼드런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즉 소스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며 싱크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전압 신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전압도 내보낼 수 있지만 마이너스 전압도 내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플러스 전류의 공급원, 즉 소스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커런트 싱크, 즉 마이너스 전류의 공급원으로도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사보면 전체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이제 4쿼드런트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4쿼드런트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장비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MU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압, 플러스 전류 이렇게만 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SMU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SMU는 보통 두 가지 타입의 계측 장비 형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왼쪽 사진과 같이 스탠더얼론 SMU 타입으로서 이 장비 하나가 이제 SMU 두 개를 보통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SMU만 들어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작은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그리고 버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SMU를 컨트롤하고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파라미터 어널라이저라고 불리는 반도체 계측 장비 중에 어떻게 보면 통합 시스템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어널라이저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모듈을 연결을 해서 SMU도 포함시킬 수 있고, LCR 미터도 포함시킬 수 있고, 펄스 제너레이터도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통합 프레임 같은 장비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SMU를 포함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장비를 사용하던 간에 SMU의 그 스펙의 차이는 없습니다. 뭐 파라미터 애널라이저 안에 들어있는 게 더 좋거나 뭐 스탠드얼론 나쁘거나 그러진 않고요. 스펙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 하나의 차이점으로는 이 파라미터 애널라이저는 보통 이제 데이터를 측정한 다음에 바로바로 뭐 그래프로 그려준다거나 이렇게 측정 셋업을 조금 더 용이하게 쉽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편한 그런 장점이 존재하는 장비가 되겠고, 그리고 이미 이제 PGU나 혹은 뭐 다른 LCR 미터 같은 장비들과 같은 프레임 안에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장비들과 동시에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을 동시에 컨트롤하기에 조금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SMU의 주된 기능은 DC 측정입니다. 일반적으로 DC 일정한 DC에 해당하는 전압이나 전류를 내보내거나 혹은 DC 수입을 많이 할 때, 즉 단계적으로 전압값을 바꿔주거나 전류값을 바꿔주는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DC 전압을 생성을 한다거나 혹은 일정한 간격으로 점점 증가하는 전압을 인가하고 싶을 때, 혹은 뭐 로그 스케일로 뭐 증가시키고 싶을 때, 감소시키고 싶을 때, 혹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임의대로 우리가 리스트를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원하는 전압 단계를 쭉 입력을 시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압을 내보내 주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정한다면 우리가 펑션 제너레이터처럼 뭐 트라이앵귤러 펄스도 만들 수 있고 뭐 사인 웨이브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서 인가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단 펑션 제너레이터랑 다른 점은, 펑션 제너레이터는 우리가 전압 신호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 SMU는 전압뿐만 아니라 전류 신호도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SMU의 가장 큰 장점은 측정의 레졸루션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뉴얼에서 캡처해온 표가 되겠는데 SMU의 스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류 같은 경우에는 대략 수십에서 수백 femtoampere의 레졸루션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레인지 설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최소한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 미니멈 레졸루션은 수십에서 수백 femtoampere, 즉 매우 낮은 레벨의 전류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낮은 전류의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DUT를 측정하고 있는 뭐 프로브 스테이션의 상태라든지 케이블의 뭐 리키지 커런트, 뭐 주변의 뭐 노이즈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잘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이 SMU 장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레졸루션 자체가 상당히 낮은 레벨의 전류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우리 전압의 레졸루션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수백 나노 볼트까지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실로스코프의 레졸루션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 SMU의 엄청난 레졸루션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아주 높은 레졸루션을 가지는, 그러니까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SMU가 되겠습니다. SMU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DC 측정 이외에도 추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측정의 팔방미인 같은 그런 계측 장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추가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펄스를 만들어낼 때는 펑션 제너레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펑션 제너레이터가 없을 때 우리가 만약 펄스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펄스 위스가 커도 괜찮다. 즉, 50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 수백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의 펄스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펑션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SMU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SMU의 이제 매뉴얼에서 캡처해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매뉴얼에 이제 SMU 장비마다 조금씩 스펙은 다르지만 50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의 펄스 위스를 가지는 펄스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펑션 제너레이터가 없을 때 우리가 펄스를 만들고 싶다면은 좀 길긴 하지만, 펄스 위스가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SMU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고요. SMU가 만들어내는 펄스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펑션 제너레이터는 우리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V의 그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범위를 넘어가는 펄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볼티지의 제약이 좀 있는데요. 이 SMU가 만들어내는 펄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10V까지, 즉 아주 고전압의 앰플리튜드를 가지는 진폭을 가지는 펄스도 SMU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SMU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펄스를 만들어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추가적인 기능은 우리가 CV 측정을 SMU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CV 측정은 LCR 미터라는 전용 계측 장비가 있습니다. LCR 미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AC 시그널의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보통 측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LCR 미터가 없는데 CV 측정을 하고 싶다. 그때도 우리가 SMU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모스 캐패시터를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모스 캐패시터의 CV 측정을 하게 되면은 높은 주파수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캐패시턴스 성분이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낮은 프리퀀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VT 근방에서 다시 캐패시턴 성분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프리퀀시의 주파수에 따라서 CV 특성이 바뀌게 되는데, 이 SMU가 만들어내는 그 펄스의 프리퀀시는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까만색 커브 위의 커브처럼 이런 CV 특성을 우리가 SMU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CV 특성을 우리가 쿼지 스태틱 캐패시턴스 볼티지 특성 측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QSCV 측정이라고 보통 부르고, DC의 램프 스윕, 즉 전압을 쭉 이렇게 0V부터 3V까지 이렇게 쭉 올려주면서 측정을 하거나, 혹은 스텝 볼티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쭉 0V부터 3V까지 올려주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캐패시턴스를 측정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CV 특성도 우리가 AC 시그널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SMU가 만들어낼 수 없지만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약간 DC에 가까운 방법으로도 CV 특성을 측정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QSCV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SMU는 기능도 다양하면서 그 각각의 기능들이 매우 높은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 측정할 때 사용되는 계측 장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높은 레졸루션에 반드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개념이 바로 이 메저먼트 스피드, 즉 측정 시간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220V 전압에는 전압은 60Hz로 이제 진동하는 이런 교류 신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류 전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장비를 구동하게 되는데, 문제는 전원 노이즈가 항상 있습니다. 모든 계측 장비에 다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 전원 노이즈가 이제 항상 그 전원 공급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따라서 계측되는 신호에도 이러한 전원 노이즈가 항상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SMU는 높은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하려면은 이러한 전원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SMU 자체적으로 이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분을 통해서 이 노이즈를 줄이게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AC 전원이 60Hz로 지금 진동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여기에 전원 노이즈 때문에 발생하는 노이즈 성분도 보통 60Hz로 진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SMU에 60Hz로 우리가 진동하는 교류 전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줍니다. 장비에 세팅하는 메뉴가 있고요. 60Hz로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비가 알아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줍니다. 이 시간 동안 인테그레이션을 해라, 적분을 해라 라고 우리가 알려주면은, 이 SMU는 측정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정해준 시간 동안 적분을 통해서 이 AC 시그널 노이즈를 플러스 마이너스 막 진동을 할 텐데, 진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을 하면은 서로 이게 캔슬이 될 테니까 결국은 노이즈를 줄여서 실제 정확한 측정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뭔가 시간에 따른 적분을 통해서 전원 노이즈 성분, 60Hz로 진동하는 노이즈 성분들을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SMU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적분을 할 것인가, 인테그레이션 타임을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SMU의 그 장비 제조사마다 어떤 데서는 이제 뭐 메저먼트 스피드라고 부르고 세팅하는 이제 그런 메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인테그레이션 타임이라고 이제 세팅하는 메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타임을, 그러니까 메저먼트 스피드를 결정해 줘서 이 적분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노이즈를 줄여낼 수 있게 되겠고요. 이 적분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빨라지지만 노이즈를 잘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노이즈 성분도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사이트 SMU에서 이제 만든 개념이 되겠는데, PLC라는 이제 단위를 하나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한 번에 측정에 필요한 그 파워 사이클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건데요. 뭐 이 정의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1PLC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0Hz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60분의 1초 정도, 즉 17ms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메저먼트 스피드를 셋업하는 이런 메뉴들이 반드시 SMU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인테그레이션 타임일 수도 있고 다른 이름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존재를 하고, 이것을 쇼트, 미디엄, 뭐 노멀, 롱, 혹은 매뉴얼, 뭐 이렇게 오토 이런 것들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은 쇼트로 세팅을 했을 때는 0.01 PLC 동안 측정을 한다. 즉 17ms 곱하기 0.01초 동안, 이 시간 동안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노이즈를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멀일 경우에는 17ms 곱하기 이제 1초 해가지고 이 17ms 동안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전원 노이즈를 줄이겠다, 이런 세팅 메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은 측정 시간이 길어질수록, 즉 숄트에서 롱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측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측정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테그레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전원 노이즈를 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메저먼트 스피드가 느릴수록 더 정확한 측정 값을 얻는 것이 이제 SMU의 기본 동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DUT를 측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DUT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걸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롱으로 측정을 하면은 가장 이제 노이즈가 적은 이제 측정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측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DUT가 아주 낮은 레벨의 전류를 측정을 요구한다, 뭐 수십 나노암페어의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롱으로 측정을 해야겠지만, 뭐 수 미리암페어 이렇게 높은 전류의 값을 내보내는 DUT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롱으로 측정하지 않아도 뭐 숄트나 미디엄으로 측정을 해도 충분하게 정확한 전류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걸 스피드를 테스트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DUT에 맞는 적절한 메저먼트 스피드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SMU의 구성과 연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U는 다음 사진과 같이 6개의 입력 단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접지, 여기 그라운드, 장비에 물린 그라운드 시그널이 나오는 이 접지 단자가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드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드 단자는 우리가 트라이액셜 케이블에서도 배웠었죠. 트라이액셜 케이블은 가운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드 역할을 하는 이런 컨덕터가 하나 존재하고, 이 바깥에 다시 이제 로우 시그널, 사실은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이렇게 두 번째 가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 신호가 이 가운데 심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 포텐셜과 같은 포텐셜로 가드 쪽에 시그널을 주어서 리키지 커런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라고 우리가 다른 동영상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그 가드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자가 존재를 하고요. 실제 이 두 단자는 특수할 때만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이제 단자는 force 단자와 sense 단자가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high force, 즉 high force 단자 하나, high sense 단자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는 low force 단자, 그리고 low sense 단자, 이렇게 총 4개의 단자를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단자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이 쪽에 하이 force 단자를 쓰고 로우 쪽에 로우 force 단자를 써서 뭔가 DUT와 연결을 하는 커넥션을 우리가 two wire conn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이 센스 단자와 로우 센스 단자까지 다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four wire conn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들은 이제 각각 뒤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force와 sense의 차이는 무엇이냐? force는 시그널 라인입니다. 즉 전압이 인가되거나 전류가 인가되거나 혹은 전류가 다시 들어와서 측정되거나 전압이 들어와서 측정되거나 이렇게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라인, 그런 역할을 하는 입력 단자가 되겠습니다. 센스 단자는 피드백 라인이 들어가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더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MU는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 서킷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드백을 통해서 즉 센스 단자로부터 들어오는 시그널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서 더 정밀한 측정을 더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숨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SMU를 이용을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 방식은 투와이어 커넥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투와이어 커넥션 방식은 하이 포스 단자 그리고 로우 포스 단자만을 사용을 해서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DUT의 저항값을 지금 측정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DUT의 저항값을 측정을 하려면 일단은 일정한 전류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SMU의 커런트 소스를 이용을 해서 전류를 공급해 주면은 이 공급된 전류가 DUT 쪽에 흘러가게 되고, 따라서 이 DUT 양단에 이제 전압차가 발생을 할 텐데, 이 양단에 걸린 전압차를 우리가 볼티미터, SMU의 볼티미터로 측정을 하면, 즉 하이 포스 단자와 로우 포스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양단에 걸린 전압과 공급한 전류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DUT의 저항값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상적인 상황에서 약간 이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경우는 바로 이 DUT의 저항값이 매우 낮을 때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SMU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악업 클릭 같은 것에 이제 저항을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될 건데요. 문제는 이 도선에도 작지만 저항 성분이 존재를 하고, 이렇게 클립으로 물리는 이런 컨택 부분에도 작지만 이제 저항 성분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은 아래쪽 패러드와 같이 도선에 의한 저항 그리고 컨택에 의한 저항 성분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도선 저항과 컨택 저항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이 DUT의 저항값이 매우 낮을 때, 그러한 것들을 측정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 도선 저항과 컨택 저항이 DUT의 저항값보다 커지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UT의 저항값이 낮을 때 우리가 투와이어 커넥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저항값을 측정을 하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와 같이 이제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 도선과 이 컨택을 모두 통과해서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양단 사이에 하이 폴스와 로우 폴스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도선과 컨택에 걸리는 저항 성분들을 전압 강화를 전부 다 포함한 값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투와이어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선 저항과 컨택 저항의 성분이 모두 포함된 결과값이
측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DUT 낮은 저항값을 가지는 이 DUT의 정확한 저항값을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투와이어 커넥션에서는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투와이어 커넥션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DUT의 저항이 매우 작을 때는 오차가 좀 심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4와이어 커넥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SMU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켈빈 커넥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4와이어 커넥션에서는 하이 폴스 단자와 로우 폴스 단자를 연결하는 것 이외에 하이 센스 단자와 로우 센스 단자도 같이 DUT에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2와이어 커넥션에서는 이 볼티미터가 측정하는 전압은 이 하이 폴스 단자와 로우 폴스 단자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4와이어 커넥션에서는 이 볼티미터가 하이 센스 단자와 로우 센스 단자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차이점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공급되는 전류는 또 동일하고요. 이제 ISMU가 이렇게 공급이 돼서 점점 도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여기까지 왔다면은 지금 이 DUT의 저항은 매우 낮은 상태가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도선의 저항과 컨택 저항은 매우 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항상 저항이 작은 쪽으로 더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양은 이제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공급된 전류가 이제 DUT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DUT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이제 공급된 전류 대부분이 되겠고, 이 DUT 양단에 걸린 전압은 우리가 볼티미터로 측정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양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DUT에 걸리는 전압만을 우리가 볼티미터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도선 저항과 컨택 저항의 영향을 무시한 채 온전히 DUT에 흐르는 전류의 양과 전압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측정된 저항의 값이 온전히 DUT의 저항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항값이 낮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DUT의 저항이 낮을 때 우리가 SMU에서 정확하게 저항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4와이어 커넥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DUT의 저항값의 레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2와이어 커넥션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4와이어 커넥션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키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이제 좀 캡처해온 이미지가 되겠는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의 범위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이 계측 장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제 SMU로 보통 측정하는 저항의 범위는 기가옴 미만의 저항, 그리고 이제 뭐 수십 미리옴 이상의 저항은 우리가 이제 SMU를 통해서 이제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이상 더 큰 저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레지스턴스 미터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 이하의 저항, 매우 밀리옴 미만의 저항은 우리가 SMU의 이제 볼티지 레졸루션이 아까 100나노볼트 정도, 최소가 100나노볼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작은 레졸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나노볼트 미터라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레졸루션으로 이제 볼티지 간격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SMU와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서 얘가 이제 전류원을 공급을 하고 그때 걸리는 전압을 나노볼트 미터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 낮은 저항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꾸며야 우리가 정확하게 저항값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측정하고 싶은 DUT의 저항이 이제 너무 작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SMU를 보통 두 개의 단자, 즉 하이 폴스 단자와 로우 폴스 단자만을 사용을 해서 연결하는 2와이어 커넥션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6개의 단자 모두를 보통 사용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단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계측 장비 회사에서
이러한 어댑터를 보통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댑터는 지금 이 앞에 6개의 구멍에 연결되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2개만 나오는, 즉 하이 폴스와 로우 폴스만 연결돼서 나오는 이런 BNC 혹은 트라이액시얼 커넥터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어댑터를 보통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어댑터를 이 앞쪽에 연결을 해서 부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트라이액시얼 케이블 같은 것들을 하이 폴스와 로우 폴스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가드 시그널은 우리가 트라이액시얼 케이블의 그 가드 쪽에 단자 연결이 되고, 이 접지가 바로 이 바깥에 두 번째 가드에 연결이 되고, 이제 가운데 심을 통해서 이제 하이 폴스, 로우 폴스 시그널들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회로도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투와이어 커넥션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측정하고 싶은 DUT의 저항값이 낮은 경우라면은 뭐 수옴, 뭐 수십 옴 이렇게 미만으로 된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4와이어 커넥션을 고려를 해서 측정을 해줘야 올바른 측정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